단 8분짜리 영상 하나가 한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외국인을 짐승처럼 대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긴 영상이었죠. 순식간에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해당 국가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쫓는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직접 그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예상 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입니다. 저는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GNN에서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쟁 지역이나 사회 부조리 문제를 심층 취재하며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제 일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GNN 뉴스룸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동료이자 디지털 특파원인 레오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약 8분 길이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식당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쫓겨나는 듯한 장면.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고객을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 등이 빠르게 편집되어 지나갔습니다.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분노와 원색적인 비난으로 뒤덮이고 있었죠. 저는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레오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도 한국에서 비슷한 차별을 겪은 친구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겉만 번지르르한 선진국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외국인을 동물 취급하는 야만적인 나라라고 강하게 비난했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는 표절투성이의 위생관념도 부족하고 한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면모를 지녔다는 격앙된 주장을 쏟아냈죠. 그의 날 선 목소리에 주변 동료들의 시선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강한 적대감에 차분히 대응하려 했지만 영상 속 자극적인 장면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불편한 감정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확인과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자로서 이런 종류의 영상은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죠. 이 작은 영상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거대한 논란을 일으킬 불씨가 될 줄은, 그리고 그 불씨의 한가운데 제가 서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니어 프로듀서인 마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한국 관련 부정적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GNN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저는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생각을 내비쳤지만 마크는 다음 주 편집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특별보도 기획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그의 말투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퇴근길 사무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한국 관련 뉴스가 속보 형태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이슈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제적인 논쟁거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오가 이른 새벽부터 스튜디오에서 무언가를 녹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 반, 우려 반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문제의 영상들을 더욱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있더군요. 카메라를 향해 한국 사회의 위선과 외국인 혐오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그 추악한 민낯을 파헤치겠다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코멘트가 폭주했는데 대부분 격앙된 감정이 담긴 중국어였죠. 방송이 끝나자 레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조회수가 벌써 550만을 넘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의 방식에 우려를 표하자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극적인 진실을 원하며 자신은 단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은 원래 그런 곳이라며 저 역시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 한국 여행, 취소 같은 증오 섞인 반응들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감정을 부추기고 그 감정이 다시 증오를 확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 논란의 실체를 파헤치고 편견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안에서 강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CNN 주간 편집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크는 대형 스크린에 한국 관련 뉴스의 폭발적인 시청률 증가, 추이와 소셜미디어 반응 분석 데이터를 띄우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어요. 이 이슈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글로벌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죠. 그는 정확한 진실 파악을 위해 한국 현지 취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인데다 현지에서 어떤 비난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길고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레오가 특유의 냉소적인 어조로 분위기를 깼습니다.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냐는 듯한 말투였죠. 그는 한국 음식의 자극성, 불결한 위생 상태, 심지어 K-팝까지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마크는 제 오랜 경력과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을 언급하며 저에게 이번 취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 논란의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죠. 회의가 끝나자 영상팀의 실력파 촬영 감독인 클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취재에 동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마크의 최종 승인 아래 저와 클로, 이렇게 단출하지만 핵심적인 취재팀이 꾸려졌습니다. 떠나기 전 레오는 제게 비웃음 섞인 경고를 던졌어요. 한국의 진짜 무서운 실체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만을 기록하겠다고요. 사흘 뒤 저와 클로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혹은 레오가 묘사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습기 없이 상쾌하게 관리된 공기,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친절한 안내방송,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안내판에 병기된 다국어 표기, 특히 눈에 띄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어 안내가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고, 공항 곳곳의 디지털 안내판과 면세점에서도 중국어 지원은 물론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쉽게 눈에 띄었죠.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심사관은 클로에게 미소와 함께 여행 잘하라는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별도의 동선과 전용 출구까지 마련된 것을 보며 저와 클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레오의 영상 속 살벌한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하고 체계적인 첫인상에 당혹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충격은 서울 시내에서의 본격적인 취재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의 첫 목적지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레오의 영상에서 주된 피해자로 묘사되었던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명동이었어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 내리자마자 역군에는 물론 거리로 나서는 출구까지 한국어, 영어와 함께 중국어, 일본어 안내가 매우 상세하게 병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죠. 이 또한 레오가 주장했던 외국인 배척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주말 오후에 명동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그 속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어로 대화하는 무리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저와 클로는 레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교양으로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중국어를 사용해 보기로 한 거죠. 먼저 눈에 띈 대형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서툰 중국어로 제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밝은 미소와 함께 최대한 아는 중국어 단어를 사용해 응대하려 애썼어요. 의사소통이 조금 막히자 자연스럽게 영어로 전환했지만 시종일관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심지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매장 안쪽에서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까지 찾아와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근처 신발 가게, 액세서리 숍, 길거리 음식점 등 저희가 들른 여러 매장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죠. 저희가 어설픈 중국어를 사용하면 직원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가워하며 친절하게 응대했고 어떤 매장에서는 아예 중국어가 유창한 직원을 따로 불러주거나 중국어로 된 메뉴판과 할인 쿠폰을 먼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클로는 제게 조용한 눈빛을 보내며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듯 했어요. 왜 레오의 영상에는 이런 모습이 단 하나도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겠죠.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직접 겪고 있는 한국, 특히 명동의 모습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주요 고객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니까요. 한 대형 백화점 앞에서는 중국 VIP 고객, 환영이라는 문구가 적힌 별도의 입구를 통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마치 귀빈처럼 안내받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유명 한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더듬거리며 중국어로 주문하자 직원은 환한 미소와 함께 곧바로 중국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고 낯선 반찬들의 이름과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올 때 중국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계산대 직원 역시 밝게 웃으며 중국어로 화답하는 모습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와 클로는 오늘 명동에서의 경험이 레오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혹시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한 혹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취재 셋째 날, 저희는 레오 영상의 핵심이자 논란의 진원지였던 강남의 고급 식당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처럼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섰죠. 입구에서부터 말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고 능숙한 영어로 소통하며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지만 식당 내부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인 커플, 서양인 가족, 그리고 한쪽에는 중국어로 대화하는 단체 손님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레오의 영상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긴장감이나 불편한 기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음식을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몇 마디 중국어를 섞어 사용해봤습니다. 담당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서툰 중국어로 응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식사 도중 최근 외국인 손님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슬쩍 분위기를 떠봤습니다. 직원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외국인 손님들 덕분에 식당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이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점장 민준 씨와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최근 중국인 손님과 불미스러운 마찰이 있었는지, 특히 손님을 강제로 쫓아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물었죠.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손님들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고객임을 강조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문제의 영상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영상이 완전히 조작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술에 심하게 취한 국적 불명의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며 소란을 피워 부득이하게 제지했던 상황이었으나 누군가가 그 장면만을 교묘하게 촬영하고 마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처럼 왜곡하여 퍼뜨렸다는 설명이었죠. 그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설명을 들으며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저와 클로는 레오의 영상과 주장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서울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동안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인상적인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홍대의 한적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무심코 놓고 간 제 지갑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지갑 안에는 여권과 여러 장의 신용카드,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이 들어 있었죠. 옆자리 손님과 바리스타 소라 씨가 제 지갑을 눈여겨봐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뒷좌석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두고 내린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죠. 당황한 저를 대신해 호텔 컨시어지 진우 씨가 침착하고 신속하게 택시 회사와 경찰에 연락을 취해 주었고 놀랍게도 불과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택시 기사 상호 씨가 맡겨둔 제 휴대폰을 경찰관이 직접 호텔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한국에서는 매우 흔하고 당연한 문화라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운 좋은 사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성숙한 시민 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레오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 나라에서 저는 오히려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은 신뢰감을 발견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일, 저는 며칠 전 명동에서 우연히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국제관계학 전공 대학생 준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청 앞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저는 그에게 레오의 충격적인 영상에서 시작된 이번 취재의 전말과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 사이의 극명한 괴리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이후 차분하지만 명료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외국인을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일부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특정 사건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마치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균형 잡힌 시각 덕분에 제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생각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시민들의 따뜻한 친절과 정직함,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 최종 기사를 작성했어요.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따뜻한 진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CNN 본사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셜미디어 속 괴담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고 친절하며 정직한 사회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상 속 논란은 명백한 왜곡이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선입견과 가짜 뉴스에 휘둘릴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레오였어요. 그는 평소에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과는 달리 다소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방송 잘 봤다는 짧은 말과 함께 잠시 침묵하더니 제가 옳았으며 자신은 편견에 눈이 멀었던 것 같다는 속마음을 조용히 내비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진실은 역시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법이라는 취지로 답했죠. 그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저는 어쩌면 그 역시 언젠가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는 저에게 단순한 특종 기사를 넘어선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교묘하게 짜인 프레임과 편견의 그늘에 가려지지만 결국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경청한다면 그 어떤 오해와 편견도 진심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국이 아닌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시각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용기를 선물한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해와 편견을 넘어 따뜻한 진실을 발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엘리 기자님의 용기 있는 취재 덕분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죠. 진실을 향한 엘리 기자님의 열정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교류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